네, 전문가로부터 궁금증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앤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오늘의 주제 먼저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계속되는 경제 불황 속에서 취업률이 최저를 기록하고 정년 투입 나이가 빨라지는 요즘 안녕들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황의 돌파구로 혹은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창업, 과연 불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린라이트가 될 수 있을까요?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한 창업 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성공 사례가 소개되면서 창업 희망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상담을 받기 위해 지원센터를 방문한 사람만 한 달에 수십여 명이라고 합니다. 보존이 된다. 작년 초부터 해가지고 그런 청년 창업이나 아니면 시니어 창업이나 여성 창업 하셔가지고 다양하세요. 한 20대에서 30대 고객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퇴직금은 전부라 위험스러운 것들은 하고 싶지 않고. 은퇴를 하시고 이제 은퇴 자금으로 창업을 하러 이제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소자본으로 가능하실 수 있는 그런 창업 같은 걸 많이 알아보고 계십니다. 고깃집도 여러 군데 소개를 받았습니다만은 너무 자금이 많이 들고 또 작은 식당 같은 데는 또 경험이 너무 없고 또 뭐 패밀리라든가 어떤 24시간 팔 수 있는 편의점은 너무 많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의 조사 현황을 살펴보면요. 창업 사업체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80% 이상이 안정적인 생계를 위해 창업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창업시장이 점점 커지는 지금 사람들은 창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유행하는 아이템이라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 유행하는 아이템은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아이템이고 그게 다 된다고 한다면 다 그걸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업 성공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유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유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거죠. 모르는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기보다는 성공할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유행업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 닭강정이라는 아이템이 굉장히 떴었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폐업하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이 개인 창업보다 성공하기 쉽다? 지금만 해도 이제 카페를 둘러보고 있었는데 제가 줄곧 갔던 곳을 갔기 때문에 개인적인 곳보다는 프랜차이즈점이 훨씬 더 이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노하우나 아니면 이제 인맥 그런 면에서 굉장히 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업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실패할 확률도 줄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것 같아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요. 일단은 그 경험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곳보다 어떤 차별화된 아이템이라든지 또한 인테리어 이런 쪽으로 해서 시선을 모은다면 그쪽이 더 좀 더 성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초보 창업자들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들을 통해서 전문적인 노하우나 다양한 아이템들을 겸비한 창업을 하시는 게 좀 더 성공적으로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업 꼭 1억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 저도 영업을 하는데 적은 소액 가지고는 오히려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업 비용이 꼭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소자본으로 조금씩 해가지고 넓혀나가는 방법도 언제든지 많기 때문에 꼭 돈이 1억이 넘어야 된다는 거는 좀 상식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는데 가게세랑 인건비랑 초기에 준비하는 비용은 많이 들 것 같아서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형 브랜드들만이 좀 창업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작은 평수에서 그런 나홀로족들을 노리는 그런 창업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소규모 창업에 대한 궁금증 이슈앤 토크에서 자세히 풀어드립니다. 네, 보신 것처럼 오늘의 주제는 창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주제일 텐데 오늘 스튜디오에 창업 컨설턴트 하근 씨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창업 컨설트 하근입니다. 네. 창업에 관한 이야기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또 젊은 분이 나오셨으니까 오늘 최신 트렌드를 잘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요즘 뭐 창업 힘들다 하면서도 아무래도 은퇴자나 젊은 분들 창업을 시도하는 분들이 많은데 주로 어떤 분들이 좀 창업을 하십니까? 보통 지금 그 1950년대 그 베이비 부머 세대, 그 은퇴 세대들, 그리고 그 대학 졸업 후에 그 취직난에 지금 힘들어하는 그런 20대 젊은 층들이 좀 많이 창업 쪽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임신과 그리고 출산 등으로 해서 그 경력이 좀 부족한 그런 그 주부님들이 경력이 좀 단절된 분들. 그렇죠. 그런 주부님들이 이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창업 전선에 좀 많이 뛰어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자신이 받는 월급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생계 유지가 안 된다는 그런 그 생각들 때문에 창업 쪽에 좀 더 많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많으신 것 같은데 이런 게 정말 그 경제 불황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성공 창업을 위해서는 현재 그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들과 차별화된 아이템으로 그 창업에 임한다면 투자 대비 충분한 수익률을 볼 수 있는 그런 창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뭐 흐름을 파악하고 그 트렌드를 잘 파악한 다음에 나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트렌드, 흐름이라고 하죠. 늘 흐름을 얘기 많이 하는데 2014년에 올해 좀 뭐 유행하는 흐름이라고 할 그 아이템이 있을까요? 2014년에 창업 트렌드는 소자본 창업입니다. 적은 자본으로. 네. 그래서 1억 미만의 그런 자금을 투자하여서 15평 미만의 그런 그 창업 점포를 창업하는 것이 이제 가장 그 업종들을 좀 선호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도시락 전문점이라든지 컵밥. 많이 봤어요. 요즘. 컵밥 많이 봤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배달 매장. 딜리버리 매장이라고 하죠.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매장. 네, 맞습니다. 큰 평수보다는 작은 평수에서 요즘엔 그 배달들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고 또한 그 어플들도 많이 생겨나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배달하는 그런 매장들도 굉장히 많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배달 매장들 같은 경우는 작은 평수에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고 그리고 뭐 위치적으로나 뭐 이런 쪽도 많이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그 고로케라든지 그리고 호떡 이런 추억을 좀 되살릴 수 있는 그런 복고 아이템들도 좀 많이 뜨고 있고요. 노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매장을 자기 차리는 경우가 있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호떡 같은 경우. 네. 요즘에 특히나 그 부산에서 유명한 그 호떡 있잖아요. 씨앗호떡. 네. 그쪽이 지금 많이들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거 유명 관광지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정말 많이 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그 한참 뭐 예전에도 항상 저희 쪽에 있었던 그 고로케 아이템들도 요즘에 안에 그 내용물들을 좀 다르게 해서 다양한 아이템들로 준비를 해서 지금 많이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자본이 트렌드란 말씀이시군요. 이거 거대 자본이 없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소자본으로 성공을 하려면 정말 차별화된 자기만의 전략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한 여성이 이 창업 컨설팅 과정 처음부터 저희가 쭉 따라가 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모기업 영업부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최소윤 씨.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지만 창업 지원센터를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 후에 은퇴한 부모님과 함께 운영할 가게를 차리기 위해서인데요. 좀 유동성 있게 시간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걸 찾고 싶어서 왔고요. 혼자서는 정보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가려고 왔어요. 네, 자신의 조건과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창업 준비의 첫 단계입니다. 날씨나 공기에 민감해서 매출 창업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 업종인 카페와 여성 창업자들이 선호하는 네일숍에도 관심이 있는 소윤 씨. 과연 어떤 창업이 적합할까요? 알아보시는 것과 또한 그 전문성을 띈 프랜차이즈 본사들을 끼고 이렇게 알아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어느 쪽을 좀 너무 많이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로드샵,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샵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테이크아웃 매장과 그리고 액세서리 매장에도 서비스적인 부분이 들어가서 굉장히 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초보자인 소윤 씨는 5천만 원 정도의 자본금으로 시작할 수 있는 소규모 창업을 추천받았습니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비용적인 부분에서 많이 고민이 되고 이제 개인 창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규모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고 좀 자유롭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저에게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컨설턴트와 함께 직접 현장을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다양한 카페는 물론 네일숍, 액세서리숍이 있는 대학 근처 번화가를 찾았습니다. 창업을 하게 되시면 어느 상권에다가 좀 하고 싶으세요?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은 쪽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접근성도 좋고 지하철 역사 같은. 네네. 아무래도 다른 곳보다는 가시성이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매출적인 부분에서는 좀 좋은데, 거기서 이제 고려하실 사항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제 사장님께서 하시려는 그 업종, 거기에서 이제 경쟁업체라든지 이런 뭐 동종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파악을 하셔갖고 과연 내가 여기 들어갔을 때 과연 이 매출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좀 잘 나올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시고 판단하셔야 되고, 아무래도 자리적인 부분이 좀 좋다 보니까 창업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유념해서 생각하신다면 좋은 매장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라고 해서 꼭 성공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찾아온 것은 개인 창업 카페. 20대 후반의 홍주영 씨는 어릴 때부터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꿈이었는데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차 한 잔을 마시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취미를 살려 카페 인테리어를 할 때에도 재치를 발휘했습니다. 책 참고하면서 여행 계획 짜려고 왔어요. 여행 간 기분을 만끽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또 주영 씨는 창업 비용을 아끼기 위해 중고기계를 구입했습니다. 고장난 부분에서는 수리비가 들어가긴 한데 그래도 새 거 산 거보다는 좀 적게 들어가니까 할 만한 것 같아요. 개인 창업의 가장 큰 장점은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주영 씨는 기내식 등 자신만의 메뉴를 추가해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 샵들 같은 경우는 메뉴에 대한 그 제한폭이 없어요. 떡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제품을 좀 갖다가 판매를 하신다든지 다양하게 좀 개발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좀 장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이득을 조금 덜 보더라도 경영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프랜차이즈로 창업을 경험해 본 후 3에서 5년 후 쌓은 노하우로 개인 창업을 하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실제로 운영하시는데 어떻게 스케줄 관리를 하시는지. 직원 두고도 할 수 있는데 솔직히 직원이 없다고 하면은 매일 여기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여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본금이 꽤 드신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어떻게 많이 자본금 드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럼 한 4천 정도 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솔직히 인테리어는 전에 여기가 카페였기 때문에 뭐 집이라든가 뭐 그런 건 있는 걸 받기도 하고. 작년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70% 이상의 창업자들이 1억 미만의 소자본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가게를 여는 것만이 창업의 전부는 아니죠. 카페를 운영한 지 1년 반. 매장의 경우는 3층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1층에 있는 매장들보다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가시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장들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블로그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블로그를 대행해서 운영해주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을 통한 블로그 활동이라든지 혹은 소셜 커머스를 통해서 할인적인 부분을 이용한 그런 홍보적인 부분들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홍보 방법의 선택도 중요한 운영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창업이라는 게 혼자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많이 요청을 해야 되고, 그래야 좀 손실에 대한 부담도 좀 덜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개시켜드리는 곳도 이제 여성 창업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 소자본 창업으로서 좀 괜찮은 매장이라서 한번 소개시켜드리고자 지금 가는 거거든요.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20, 30대 여성 창업자들에게 유리한 액세서리점. 5천만 원 미만의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고 이를 배우기가 쉬운 것이 장점입니다. 한 번에 두 가지 물건을 살 수 있는 점이 되게 편리하고 좋습니다.
이곳은 하나하나 손으로 제작한 액세서리와 함께 구두까지 판매하는 멀티숍인데요. 가게 문을 연 지 겨우 5개월이지만 많은 여성 손님들이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문도 하나밖에 없고 해서 특이한 것도 많고 구경하러 오고 있어요. 지인과 함께 공동 창업을 통해 가게를 연 안재한 씨는 다양한 종류의 물건을 판매해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보증금과 임대료도 아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재료 같은 걸 사입하는 경우는 발품을 좀 더 많이 팔아야지 좀 더 예쁘고 좋은 가격의 재료를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초반에는 아마 그런 걸 좀 신경 쓰셔야 될 거예요. 가록시장으로 시작해 점점 가게 크기를 키워온 작게는 5천에서 많게는 8천 정도에 그렇게 좀 창업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직접 운영을 하게 되시면 한 수익 부분에 있어서는 한 2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400만 원까지 직접 해서 벌어가실 수 있는 그런 매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창업을 했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적으로는 자유로운 그런 기분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수입은 고정적이지가 않아서 정말 안 될 때는 월급이 안 나오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입이 없어도 자기가 얼마만큼 이 일을 좋아하고 매진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많이 가늠을 해보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 초반에는 만족할 만한 매출을 얻기 힘든데요. 적성에 맞지 않는 업종을 선택하면 이 시기를 견디기 힘들다고 합니다. 때문에 적성과 함께 사전에 수익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눈으로만 보다가 가게도 직접 보고 사장님 얘기도 듣고 해서 많은 정보를 얻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진 정보랑 또 이제 전문가님의 조언을 통해서 제가 자신감 있게 창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황 속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창업. 신중한 선택과 철저한 준비가 성공의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네, 쭉 살펴보니까 본인에게 맞는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보신 젊은 여성분부터 많게는 은퇴하신 그 어르신들까지도 창업을 많이 준비하고 계신데 연령별로 선호하는 것도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상담해본 결과에 의하면은 20대에서 30대 분들, 그 젊은 층 분들 같은 경우는 톡톡 튀는 아이템을 가지고 그 창의성이 있는 그리고 또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개인적인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소자본 창업들을 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패션 잡화라든지 그리고 의류, 그리고 소형 커피, 그리고 분식, 요즘에 그 프리미엄 분식들이 뜨고 있는데 그쪽을 좀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40대에서 50대 그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창업들을 좀 선호를 합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기보다는 관리 차원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매장들을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럼 프랜차이즈 매장 같은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아무래도 대중화되어 있고 그리고 알려져 있는 유명 그 브랜드들을 좀 선호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업종으로 보면은 커피 전문점이라든지 또한 그 제과점 그리고 고깃집 그리고 스크린 골프 이런 쪽을 좀 선호를 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좀 은퇴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규모가 큰 거를 많이 창업하신다는 말씀인데 저희가 화면에서 프랜차이즈 창업과 그냥 일반적인 개인 창업을 쭉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첫 창업을 하게 되면 프랜차이즈를 많이 선호하지 않을까요?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좀 자신이 경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알아보다 보면 인테리어라든지 또한 좀 메뉴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유동적으로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분들은 그런 쪽을 통해서 창업을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점포 입지와 그리고 남들과 차별화된 그런 아이템을 선정을 하신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으시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초보 창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험이 전무하다 보니까 좀 전문적인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들을 통해서 창업을 하시는 쪽이 아무래도 성공 창업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경 써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매출을 관리하는 일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창업은 유명한 브랜드라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또한 그 매출 관리가 꾸준하게 초기 창업부터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서 변화되는 트렌드를 읽고서 열정적으로 자신의 매장에 애착을 갖고 운영을 하신다면 그게 매출 관리에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고 계속해서 흐름과 차별화된 전략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마지막 말씀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개인 창업과 여러 가지 창업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하근 컨설턴트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OBS